두산 에너빌리티 2024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3%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5회전이고 PBR은 3.12 상태입니다. 미청구공사 회계 갭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항상 소개하는 템플릿인데요. 이거를 서두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서적 저항을 더 강력한 정서로 접근해야 한다. 이 스루풋 회계를 어떻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회사에서 받아들여줄 수 없을까 하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뭔가 또 그 이해관계가 들어오면 더 좋지만 안 돼도 그만이지만 나이가 먹어서 제가 터득한 것을 좀 홍보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 후임들한테 사사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좀 설득을 위해서 좀 표를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의 희소자원인 제한된 주의력을 낭비하는 나쁜 의사결정을 분석한다. 원가 회계가 우리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만드는데 또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 산만증 환자를 만드는데 모든 걸 잘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 이게 원래 성장 곡선인데 이걸 변화한다고 본다면은 스루풋 회계가 변화하는 거다. 안정성은 지금 200년 동안 해온 원가 회계가 계속하는 거다.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내부 성과평가로라도 스루풋 회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제 희망사항 그건데요. 그래서 거인들은 유형한 분류, 상관관계, 인과이론, why, 원인과 결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결과, 원인, 결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방법에 공헌했다. 실용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거죠. 의사결정 방법에 공헌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인과관계를 해나가는데 잘못된 과정을 밝혀내는 그 과정이 중요했다. 그래서 원가회계의 핵심 잘못된 과정은 뭐냐? 가공비를 배부하면은 가치가 올라간다는 가정. 잘못된 가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드랏의 변화에 대한 통찰이라는 거를 한 2달 전인가 학습을 했는데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4번째 거 정서적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간이 감성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에 적용한다면은 호남에서 아무리 짚고 떠들어도 무조건 야당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논리가 안 맥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정서적 저항을 극복하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은 더 강력한 정서로 처리하는 것이다. 딴 방법이 없지 않냐. 또 센세이션하고 이 정신적인 충격을 딱 줄 수 있는 그런 임팩트한 정서가 뭐가 있겠냐. 그걸 저도 만들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원가 회계 세력의 저항을 논리나 사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자기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골드렛 박사도. 그들의 이권 카르텔은 2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정서적 저항의 극복 방법은 더 강력한 정서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원가 절감에서 스루풋 수익 우선 단순함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래도 이해를 못할지는 모르죠.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골드렛 박사도. 공급 사슬을 디커플링 하려면 원가 회계부터 적용해야 공급 사슬 디커플링이 될 것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가 세계 사고방식으로는 트럼프의 지금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렇다고 제조업이 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라고 비판이 나오는 것은 원가 회계 패러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아저씨는 제가 느낄 때는 스루풋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틀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개 회사 거를 분석 내용을 하는데 확대해서 왜냐 이 자본주의는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고 기업들의 손익은 회계라는 것이 하는 건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원가 회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 이것이 이제 제가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뭐 회계 전문가 공인회계사 이 회계란 게 공인회계사 영역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감승제만 가지고도 이게 접근하고 원인 결과를 찾아낼 수 있는 고등 수학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고 논리를 하는데 그래야 뭐 일반인들도 손익을 따져가면서 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한 내용에 제 견해를 쓴 거를 미리 앞에다가 압축해서 좀 가져왔어요. 이게 더 강력한 정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일지는 제 자신도 지금 이 스루풋 분석 방송을 꽤 해오고 있지만 아주 소수의 그 독자들만 있는 형편이고 뭐 또 제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방송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전반적인 얘기다 이겁니다. 원가 회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 243억만큼 매출 원가를 줄여 매출 이익이 증가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옵니다. 미청구공사 증가액 854억 원만큼 매출을 추가 인식하여 매출 이익이 증가하도록 만든다. 스루풋 회계는 이 거품을 제거하여 손익을 산출한다. 4년간 분석해본 경험으로 대한민국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다소 내려가더라도 직원들 월급을 대부분 물가 인상을 감안하여 인상을 한다. 대한민국은 아직 디플레이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나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아마도 일본과 같이 임금이 쉽게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원가 회계도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도출하려면 결국 변동비와 고정비를 디커플링해서 오이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스루풋율로 나눠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원가 한다고 해도 손익분기점 산출하려면은 스루풋의 논리가 도입이 안 되고서는 손익분기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말고 사업 목표를 잡을 때는 오이를 고정 비용으로 보고 거기다가 목표 이익액을 더한 것을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매출에서 매출 재료비를 뺀 그것을 스루풋으로 명명하는데 그게 뭐 스루풋율 하면은 자꾸 생소한 거니까 그 마진율이라 그러면 마진율로 나누면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상 매출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무관료대 영업야전사령관의 내부의 의사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원가 회계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은 원가 사고방식 대 스루풋 사고방식의 세력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쪽 애들하고 영업은 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해서 니들 돈 벌어가지고 니들 월급 주는 거야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재무들은 우리가 다 그거 니들이 한 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좀 숫자 맞춰가지고 이익이 좀 나오도록 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들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세력 싸움하는 거예요. 양자의 세력 싸움은 마치 중공이 재고를 줄이지 못하고 과잉 생산에 덤핑 수출하게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가격을 내려서 팔면 소기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므로 영업은 매출 증가 압력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적용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6조 3,200억을 벌었는데 5%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7.5%가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1% 감소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총이익률은 플러스죠. 0.5% 이익률이 상승했습니다. 순매관리비가 13.5% 증가해서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이 3,93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3.5%가 하락했습니다. 먼저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제품과 제공비입니다. 여기는 상품이 없습니다. 243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원가회계는 이익이 많이 나오게 계산한다 이거죠. 그리고 미청구공사는 회계상으로는 원가회계상으로는 매출 채권이지만은 슬퍼 관점에서는 매출을 추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공품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포괄 제공으로. 그래서 원가회계 아까 그 맨 앞에 쓴 내용 여기서 가져와서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는 이 거품을 제거해서 손익을 산출합니다. 어떻게 거품을 제거했냐?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거품을 제거한 거예요. 그 가공비를 디커플링 한 거죠. 2조 원대입니다. 19%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에 14%.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구나라고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스루풋율은 5.7%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는 3.9%. 스루풋 증가율보다 적게 상승했으니까 영업이익이 3,25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보다 68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022년도에는 무려 1,940억을 원가회계보다 돈을 더 벌었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 448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원재료까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9,972억 원으로서 17.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반대로 3.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경비 3조 9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4,474억 원을 빼면은 3조 4,82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62%, 총 제조비용의 6.3%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이 재료비율도 6.3%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WCAI에서는 포괄입니다. 1,097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비성분에 나와 있는 건 448억 원이죠. 그 갭이 648억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체 재고자산이 되니까 BWCI 원재료 및 미착품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제로가 나와줘야 되는데 854억 원의 차이가 또 있다. 이게 뭐냐? 이 WCAI의 미청구공사 증가분이 들어가 있다.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가감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패스가 된 거다. 다만 원가 회계하고는 성과 차이가 난다. T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아까처럼 그 BWCI 증감액 하고 그다음에 그 계약자산 증감액을 하면은 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일치는 하는데 2023년 거를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93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353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39억 원의 현금이 어디서 꽁돈이 생긴 거냐? 그거 아니고 환급을 받은 환입을 잡은 게 있어. 그게 42억 3,5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양쪽 연도에는 일식 차이가 나는데 이건 다수 차이라고 한다면은 2024년에 뭔가 3억 1,900만큼 잘못됐는데 이거를 도저히 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천구공사가 갭이 너무 커요. 현금 흐름표상에 1,500억이 나갔다고 돼 있는데 이 장부상으로 증가한 금액은 854억 원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갭이 무려 648억 원이나 되고 2023년도에는 1142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천구공사가 수익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과연 실제 매출액이냐 이게 아니다 이거죠. 미천구공사가 있게 되면은 인건비 8,234억 원이 집행이 돼서 16.3%가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209명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인원이 6,174명입니다. 그래서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3,340만 원 나고 했어요. 12.4%나 크게 올려줬습니다. 임금을. 나머지는 다 기타 비용으로 했네요. 단연간 분석해본 경험으로 대한민국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다소 내려가더라도 직원들 월급을 대부분 물가 안정 인상을 감안해서 인상을 시켜준다.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일본처럼 월급이 안 오르고 10년 전 임금이나 지금 임금이나 뭐 같은 수준으로 가는 날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고요. 계속해서 인플레가 됐지. 일본은 거의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거죠. 경영 성과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포괄 미천공사 포함입니다. 3.5회전으로 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료분율은 올라갔고요. 역방향이면 이것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14.6%나 크게 증가했어요. 돈이 딸리니까 차입을 했는데 좀 현금 지표에서 따로 좀 논의를 하죠. 그래서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으로도 해볼 수 있으면은 해줘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하락했더라고. 원재료를 상당히 그 성의롭게 이것만이 아니겠지만은 요거를 단순 평균하면은 8.4%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제품도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올라갔습니다. 3.9% 단순 평균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거를 보면은 1, 2차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식 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요거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수주파 가격 상승해야 된다. 그런데 상승은 안 하고 하락했다. 수주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50%의 실패도 실패다. 그러니까 투명성은 검증이 안 된다. 다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추적을 해본다면은 반중추는 원자력 가격 상승이 나오는 원인은 미청구공사 증가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청구를 안 한 걸 갖다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품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거품 매출 인식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런 모순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반중처럼 입증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비례로 해가지고 운영 경비가 3.9% 상승했었는데 2025년도에 더 오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3% 증가했었는데 5% 정도 많이 내는 거로 봤을 때 얼마를 팔아야 되느냐? 6조 6천억 원 해야 됩니다. 그거에 비례해서 죄송합니다. 매출 재료비를 5%더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매출을 더 빨리 청구한다는 거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끝내가지고. 그리고 약간의 이 마진율을 0.2% 올리는 거로,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내려가는 거로, 그렇게 했을 때 6억 6,734억 원가 높게 나오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래서 계약 체계를 이걸 한 군데 회사로 한 거라면은 뭐 단가도 좋고 어떤 그냥 665만 원에 팔았다고 한다면은 35만 4,900원 남는다. 좀 더 남겨보자. 재고 회전율을 3.6회전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 단가는 689만 3천 원 쪽으로 효과가 날 겁니다.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요거 증가율은 요거 3.3% 매출 재료비 증가하는 거에 OE 비율이 저 앞에 어디 표시해 놨을 거예요. 그걸 곱하면은 맥시멈 2.1% 올라간다. 이 범위 내에서 놀 거다. 운영 경비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면은 3,549억 원인데 4,400억이면은 거의 뭐 1천억 가까이 19,900만 1천억이니까 900만 억이죠. 900억 900억. 이거 갑자기 오후 식곤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그래. 그게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버벅대서. 원가 패러다임 좀 소개를 시간이 걸려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해봤어요. 판매 관리비 0.6%만 반영이 된다. 그리고 운영 경비가 올라가더라도 그 가공비는 4.4% 배분하고 원래 구성 비율로, 그리고 생산 재료비도 5%더 한다 했을 때 매출원가 계획 매출원가가 5조 9,370억이면은 요게 그대로 올라갔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 매출이, 그 다음에 매출원가, 여기 역으로 해서 6조 8천억 나온다. 근데 포괄 재고를 줄이는 계획을 하면 판매 가격이 높게 산출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 저하가 우려돼서 원가 세계는 계획 시 재고 감제를 절대 성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행 계획을 아니 다른 사람들은 670만 원에 판다 그랬는데 우리는 재무 회계 쪽에서는 아니 680원에는 팔아야 이게 한 40만 원 남는데 이거 영업은 무슨 얘기야? 지금 경쟁업체가 670만 원, 우리가 10만 원 싸게 해줘야 계약이 된대도 하고 이제 내부에서 싸움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사장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지만은 아니 당신이 나가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또 그 영업 출신 사장이라고 한다면은 당신들은 나중에 결산이나 어떻게 좀 절세가 되도록 잘해봐. 660만 원에 팔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런데 압력은 받죠. 더 이익을 내라고. 5% 매출 더 하자. 그러면 재고는 더 줄어야 돼요. 판매한 만큼. 그래도 한 3천억 분이 이익을 못 낸다. 스루풋은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가죠. 재고를 줄이면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어요. 매출액 불변 극단적 과정에서 생산 증감에 의한 재고 증감의 경우
생산을 5% 감소할 때, 생산을 5% 증가시켰을 때 재고 증감만 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뭐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만은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 어, 생산을 감소했을 때는 현금이 남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가 여기 829. 그래서 3,100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감소해야 된다. 매출은 불변이라도. 그럼 아주 그냥 극단적 가정을 한 거죠. 생산 증가, 이거 뭐 조금 남는다, 조금. 생산 증가 하더라도 원가 회계상.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이게 중국 애들처럼 재고가 자꾸 쌓인다고 덤핑 5% 한다? 그러면은 안 팔아도 되는 거를 팔았으니까 재고 감소한 게 좀 낭비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한 49만 5천 원이 적자다. 근데 쓰리폿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5% 내리면은 바로 33만 2,500원 차이가 난다. 왜 이게 또 갭이 이렇게 또 크냐? 그러면은 아마 미천구 공사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다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거죠. 인과관계를 다 추적하면 나와요. 숫자란 것은.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 재고가 그 감소했기 때문에 판매가는 원가보다 높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천구 공사 증가한 거품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EAT 소유 현금 순위 5,940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8,672억 원이고 최종 1조 5천억 원대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어디에 돈을 많이 썼겠냐? 이자 갚는 데도 썼고 그 다음에 뭐 계약자산 증가 뭐 이런 데도 그 계속 투입이 됐는데 아직 매출 채권도 좀 있을 거고요. 돈이 들어가서 아직 회수 안 된 게. 그래서 그 작년에는 1조 5천억이 유입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1조 5천억 원대가 현금이 나갔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은 그 채권자한테서 1조 한 4,358억 원을 추가 차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율이 22%에서 36.6%로 대폭 상승을 했어요. 36.6%면 이제 옐로우 존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못 운영하면 또 레드 존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익배당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작년에는 전환사채 전환으로 돈이 회사에다가 주식 전환한다고 돈을 넣은 꼴이니까 이게 돈이 나간 거로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27,900원으로서 연초보다 9,840원이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PBR은 3.12, 312%. 그렇게 크게 오를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좀 뭐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산 3.39% 지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7.34%, 외국인 JP모건과 모건스테인리가 요즘 많이 눈에 띕니다. 23.7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